자, 오늘 뭐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저희가 얼마 전에 기사가 났었죠. 지금 대구에 이 분위기에도 이 가격에 파는 아파트가 있다. 그 실거래가 떴다. 네. 그게 이 두산이베르 제니스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그죠? 네. 얼마였죠? 펜트하우스 97평인데요. 네. 이게 54억에 실거래가 됐죠. 그러니까 그때 많은 막 내용들이 달렸었어요. 기사에 막 아니 무슨 대구에 미분양 천지인데 무슨 이게 54억이냐. 서울도 아니고 네. 그 돈 할 바에는 서울 간다. 그렇죠. 빌딩 산다. 네.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게 54억의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는 금액이 아닌가. 네. 뭐 의미가 없다 하면은 문제가 있겠지만 내가 주거하는 데 있어가지고 네. 이 대구의 가장 범원의거리 가장 하이 꼭대기에 있는 이 희소성 있는 아파트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54억이라는 돈은 본인이 갖고 있는 자산에는 일부 비중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네, 이 정도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면은 가격적인 부분은 사실 크게 큰 중요한 요소가 아니다. 네, 그렇게 그렇죠. 봐도 될 것 같아요.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냐? 이 집 그렇죠. 매물에 나와 있냐? 또 네. 그때 내가 이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되느냐? 뭐 이런 네. 것들이지 금전적인 요소들은 조금은 다르지 않나? 네, 이게 54억 실거래가 작년 10월 달이었거든요. 네. 작년 네. 가을이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보다는 경기가 조금 더 죽어 있고 부동산 시세도 좀 눌려 있었던 그렇죠.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네. 54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오히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려면 오히려 이렇게 눌렸을 때가 그렇죠. 이제 이런 매물들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런 기회를 이제 잡으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 이 한창 그렇죠. 작년 초부터 이제 금리가 인상된다고 하자마자부터 집값이 이제 내리막기 시작해가지고 이때도 한창 바닥이었는데 뭐 이 정도 집을 거래하신 중개사님 아주 축하드립니다. 네. 제가 또 박수. 네. 네. 기운 좀 주세요. 그리고 선생님 혹시 할인해 주셨는지 궁금한데. 네. 이 거래를 잘 하실 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네. 김상종 합니다. 물론 뭐 할인이나 어떤 네. 뭐 그런 게 들어갔을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15억 이상이기 때문에 요율이 0.7인데 0.7이면은 네. 5억 14억에 0.7, 57에 35, 47에 28, 37, 3,700만 원 정도 되네요. 37만 원. 뒤에 우수리 뗐다 치더라도 다 합하면은 거의 7,400만 원이니까 와 이거 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네. 기운 주세요. 네. 아무래도 이게 면적이 크다 보니까 아직까지 네. 입주를 못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까지 네. 뭐 인테리어 공사하고 계신가요? 또 아직까지 인테리어 공사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네. 여기가 인테리어가 참 특이한 점이 있다던데 알고 네. 계시죠? 탁구열이 또 워낙 강한 곳이다 보니까 네. 아마 공사를 오랫동안 못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10시부터 4시까지밖에. 아, 4시까지만? 네, 4시까지만. 우리 보통은 이제 9시부터 뭐 6시까지도 하게 되고 어. 또 우리 엘리베이터 붙어 있잖아요.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며칠 날 동안 공사를 합니다. 뭐 여러분 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렇죠. 보통 공기가 뭐 보름에서 20일 정도면 충분한데 네. 여기는 면적도 100평이 넘죠. 그리고 공사할 수 있는 시간도 짧죠. 정문에서 문을 그렇죠. 안 열어준대요. 아. 어디 갑니까 하면서 공사를 스톱 하면서 네네네. 헌병처럼 나서 딱 말해요. 네. 막고 못 들어가고 네. 들어가서 공사를 하더라도 또 이게 공사하는 양 자체도 100평이고 자재도 그만큼 많이 뭐 들고 올라가야 되고 그렇죠. 또 뭐 하는 부위도 많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입주를 안 하셨다는 썰이 있더라. 네. 네. 하루에 공사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그렇죠. 공기가 확연히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인건비가 또 비싸니까 그렇죠. 인건비. 공사 단가도 확 올라가고. 네. 그리고 펜트하우스니까 네. 이게 꼭대기까지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아무리 사출식 엘리베이터라고 해도 이제 한다 해도 네. 꽤 걸릴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가 보면은 좀 궁금한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집 살 때도 그 우리 손님들 가장 여쭤보시는 게 이거 뭐 디딤돌 됩니까? 버팀목 그렇죠, 됩니까? 맞아요. 샬롯님 이거 디딤돌 돼요? 디딤돌이 안 됩니다. 아, 디딤돌 안 돼요? 신세가 안 디딤- 돼요? 안 됩니다. 신세가 안 돼요? 네, 디딜 수가 있는데 없습니다. 넷째도 안 돼요? 네, 안 됩니다. 네, 요거는 네, 디딤돌이 디딜 수 없네. 네, 디딜 수 없는 아파트고 요게 금액대가 일단 54억이다 보니까 네. 가장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그 얼마인데 얼마에 샀는데 그 다음에 네. 이제 대출 끊는 대출 얼마 나왔는데 얼마 되는데 이런 네. 부분이잖아요.
이게 뭐 물론 좀 어떻게 보면 개인 정보일 수 있는데 또 우리 등기부라는 또 공공 자료이기 때문에 네. 뭐 그냥 가십거리로 봐주십시오. 네. 저희가 등기부를 한번 보니까 일단은 거래가액이 54억이 찍혀 있어요. 그죠? 네. 54억이 찍혀 있고, 그리고 저희가 대출을 이제 을부에 나가서 이제 대출 네. 한번 봤습니다. 대출 보니까 대출 채권 최고액이 35억 정도가 잡혀 있어요. 네. 그래서 한 집값의 한 70% 네. 예, 정도가 뭐 채권이 또 이제 10% 정도 플러스 돼 있을 거니까. 네, 60% 정도 되겠네요. 대출 채권 받으셨다. 최고액. 예. 네. 근데 뭐 아마 대출 받으신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이게 뭐 50%짜리 사는데 뭐 대출 뭐 돈이 없어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은행에서는 30억이라는 돈을 뭐 갚지 못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빌려주지 않습니다. 이자가 얼마겠어요? 네. 4% 이자 잡아도 3, 4, 10이면은 1년에 이자만 해도 네. 엄청나죠. 네. 예. 그 이자를 감당해야 되는데 네. 월 1,000만 원씩 이자 감당하면서 이 집 사셔야 되는데 갚을 능력 없는 분한테 대출해 주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뭐 이런 거 보고 막 대출 많아서 어떻게 막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아닙니다. 네, 전혀 저희가 없고. 오늘 저녁에 뭐 먹을지를 결정하셔야 돼요. 네. 이 정도 집을 살려면은 한뭐 어느 정도 벌어야 되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주로 구매를 하실까요? 사장님 아시는 분 계세요? 저는 그 사시는 분의 네. 자제분은 아는데 아, 예. 그 집주인분 그분은 잘 모르겠네요. 예. 저는 사시는 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분은 저는 말씀해 몰라요. 주시죠. 그분 저는 몰라요. 아,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니까. 저는 그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인물사에서 봤기 때문에 네. 그분은 저는 몰라요. 네. 네.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대구의 유력한 병원의 뭐 병원장님들이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대구의 뭐 학교를 운영하시는 이사장님들 네. 뭐 그런 분이라든지 한마디로 이제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제니스는 그런 느낌이 강한 것 같아요. 이제 신흥 부자보다는 네, 네. 이제 뭐 우리가 전통적으로 부자로 느끼는 뭐 병원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옛날부터 또 이제 부를 좀 물려서 축적하신 분들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살지가 않나. 네. 아마 조금 좀 더 약간은 조금 클래식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파트에. 그렇죠. 네. 일단 뭐 전문직이면서 고소득이신 네. 분들이 이제 주가 이제 될 것 같고요. 뭐 어찌됐든 뭐 앞으로도 뭐 사실 제니스를 지금 대신할 만한 그런 대형 평수에 그렇게 위치가 좋은 데가 대구에 없거든요.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소득 분들이 계속 좀 여기 계속 앞으로도 계속 좀 거주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아파트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내용 연수라는 게 있고 또 아파트가 지어지면은 재건축 재개발이라는 것들이 되지 않으면 그냥 수명을 다 하는 게 콘크리트의 숙명인데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외곽에 있는 아파트들이 좀 높게 지어졌으면 이건 이제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하시는데 결국에는 이 자리도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사람은 뭐 살다 보면 이거 다 못 쓰는 집 아니야라고 하시겠지만 이 입지에서 어떻게든 리모델링과 어떻게든 강화를 해서 이게 참 그렇죠. 대대손손 어느 정도 가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재건축을 해서 뭐 100층으로 지을 수도 있겠죠. 네, 네. 뭐 정책이 바뀌고 뭐 바뀌면 근데 뭐 닉네임처럼 또 입지의 비밀은 네. 변하지 않지 않나 네. 생각을 해보네요. 이게 그러니까 제니스에서 사시는 분들이 아까 네.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가족을 이뤄서 이렇게 좀 여유롭게 살고 계실 텐데 그러면 이 삶을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옮기더라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유지를 하면서 옮길 만한 아파트가 없다는 게 대구에서는 아직까지 맞은편에 버머 W가 그런 역할을 좀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네. 좀 기대를 해봤지만 사실상 그 평형대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W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대형 평수에 계시던 분들이 50평, 60평, 뭐 펜트에 계시는 분들이 오기는 쉽지 않고 살림살이 갈 데가 없죠. 그렇죠. 살림살이 들어갈 수가 네. 없으니까 완벽한 미니멀 네. 라이프를 하셔야 네. 됩니다. 그렇다고 입지를 완전히 옮기자니 네. 버머 네거리의 입지를 또 포기할 수가 없겠고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앞으로도 제 생각에는 버머 제니스가 조금 계속 앞으로도 이런 최고가 펜트하우스나 이런 대형 평수 위주로 좀 이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좀 프리미엄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나 여기 살고 있어라는 이름값 그런 것도 그렇죠. 있고 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도심에 아직까지 뭐 많이 재건축 개발했지만 그래도 도심이라는 게 워낙 역사와 전통 있는 도심이고 아직까지 강남 쪽에도 뭐 재건축 그렇죠. 재개발 또 80년대 건축했던 것들 다시 부수고 새롭게 뭐 고급 빌라라든지 아파트 네. 들어설 자리가 좀 있다고 한다면 대구는 범어동 쪽에는 아직은 범어 내거리를 뛰어넘을 그 정도의
재건축 재개발할 수 있지 좀. 그렇죠. 조금 비슷하게 갈 만한 데가 비슷하게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견줄만 한 데가 경남타운, 아니면 또 범어 1번지. 범어 1번지, 네. MBC 더샵 얘기하시는 네, 거죠? 그쪽이 지금 뭐 나오는 대로 뭐 프리미엄급으로 뭐 이게 어떻게 된지 뭐 그렇죠. 너무 베일이 있는데. 너무 베일에 많이 쌓여 있는 곳이고, 네. 근데 현장에 가보면 또 공사는 잘 진행되고 있어요. 되고 있어요. 잘 진행되고 네. 있고, 거기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범어동 1번지라는 딱 상징성이 있잖아요. 네, 상징성이 그렇죠. 있고, 거기도 두산 이부처럼 제니스처럼 대형 평수로만 들어가는 이제 단지다 보니까 이제 대형 평수의 널찍한 코너 자리에 그렇게 이제 살림살이 들어갈 수 있을 만한 또 신축, 신축이고. 네. 이제 신축이 없었다 보니까 그게 네. 신축이라서 거기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아마 분양가도 아마 셀 것 같은데 네. 제니스에서 과연 얼마나 넘어갈 수 있을지 네. 그런 것도 한번 보는 게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두 분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따로 인구 문제로 제가 한번 영상을 제작했었는데요. 대구에 10년 후에 초등학생 인구가 6만 명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6만 명이라고 하면 진짜 작은 숫자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대구에 있는 학교의 수에 비하면.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교도 한 반에 45명씩 12반 중학교가 3학년까지 있었는데 학교가 폐교됐습니다. 몇 살이신가요? 네? 올해 35.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교련복은 입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교련복은 입지 않았고요. 저는 교복 입고 다녔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학령 인구가 줄다 보니 물론 근데 이제 지금 현재 요 시점에는 이제 지역 인재라든지 이런 것들 지역 인재에 대한 뭐 쿼터 높아지고 한 것 때문에 분명히 범삼 안삼 아직까지 향후 몇 년간은 이 학군에 대한 니즈가 상당히 강할 건데 이제 10년이 지나고 나면 과연 그럴까라는 것은 사람이 교육을 시키고 싶은 인간의 본성의 문제에서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 구조적 학령률가 줄고 대학교의 정원은 남아있고 뭐 학교를 가려고 해도 경쟁률이 결국에 낮아지는 거니 이제 여기에 대한 부분에서는 조금 압력은 줄어들지 않을까. 선호는 있지만 저는 일단 대구에서도 범삼 안삼 여기가 학군이 제 1티어기도 하면서 네. 지금 평당가 자체만 봤을 때는 또 제일 세기도 해요. 그래서 국평 기준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이제 범사 쪽의 아파트가 좀 치고 나가는 걸 맞고, 이제 다만 이제 큰 대형 평수로 갈수록 이제 그런 넉넉한 삶을 좀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도 이제 제니스에서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제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이 앞으로도 일단은 계속 비슷하게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국평이나 좀 작은 평수대에서 그 평당가로 봤을 때는 범사 쪽이 조금 더 우위에 있고, 그리고 대형으로 갈수록 제니스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리는 식으로 갈 것 같고, 다만 이제 나중에 범사 쪽에 이제 재건축 바람이 언젠가는 이제 불게 될 건데 이제 경남타운이 거의 시작점이 되겠죠. 근데 경남타운이 아직까지 시간이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뭐 물론 또 조감도대로 멋있게 나올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재건축 바람이 한번 불 때 한번 이렇게 훈풍이 불 수 있는 시기가 한 번은 또 있을 것 같고요. 또 그 전까지는 지금처럼 그런 좀 국평 위주의 평당가는 좀 지켜나가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이 들고, 그래도 대구는 학군에 대한 열망 이런 게 다른 지역보다는 좀 더 세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뭐 일단은 솔직히 펜트하우스를 봤을 때는 이미지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이제 결국에는 똑같은 가방 물론 국내에서 만들면 더 좋은 소리 만들 수 있겠지만 왜 우리가 명품을 찾습니까? 그런 이제 희소성과 네이밍인데 브랜드의 가치인데 그런 쪽에서 위브드 제니스 이미 사람들의 인식 속에 각인된 브랜드로 세계 상급 티어가 아닌가. 그걸 뛰어넘으려면 저는 이제 계속 뛰어넘으면 뭐가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롯데타워 같은 거 하나 해가지고 시그널 같은 거 들어오면 그렇죠. 씹어 먹겠죠. 네. 그런 게 아니라면 위치라든지 위치의 그런 좀 불리함을 차 차고서라도 집 자체가 의리의리하잖아 라는 걸로 줄 수 있는 데가 아니면 그게 어렵지 않나. 그 말씀하신 그 입지를 뛰어넘거나 아니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 고급스럽게 정말 지어준다면 네. 그런 네. 단지가 나타난다면 이제 펜트하우스끼리 좀 겨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 나왔던 그 MBC 더샵 같은 경우에도 네. 지금 사업비가 1조가 넘어가는 단지입니다. 거기 현장이. 거기도 지금 더샵의 상위 브랜드, 하이엔드 브랜드 그 OTL을 접목을 시키냐 안 시키느냐 이제 그거를 지금 논의 중인데, 만약에 하이엔드로 적용이 되고
펜트하우스에 정말 고급으로 박힌다면 그 제니스의 펜트에 계시던 분들이 좀 품격이 중요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대구에는 특히 자영업자 비율이 높기 때문에 네. 약간 그 중소기업부터 중견기업 회장님들이 엄청 많이 계시거든요, 대구에서는. 그래서 그런 분들 중에서도 그 품격이 나는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이 나 분양가 이 정도로 비싼 펜트지만 난 그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이런 거가 중요하신 분들이 아마 옮겨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거가 아닌 이상은 그 입지를 뛰어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범원의거리는 저는 앞으로 더 커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적인 부분에서도 4호선도 이제 뚫릴 예정이고 그리고 앞으로 범원의거리가 좀 더 확장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입지를 뛰어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펜트하우스 요즘 어떻게 지내자는 친구의 물음에 집 주소로 대답을 할 수 있는 명언입니다. 자, 두산이브도 제니스가 요 펜트하우스 세대도 네. 거래가 계속 있었어요, 그죠? 아, 네. 네, 거래가 없었던 게 아니고 그 전에 거래는 2012년에 16억 8천으로 네. 거래가 한번 됐었고 그리고 바로 1년 뒤에 네, 그때 한 17억 9천, 한 18억 네. 정도 그때 거래가 됐었네요. 네. 그래서 한 1억 정도 이상 그렇게 이제 거래가 됐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2년 뒤인 15년도에 네, 그때는 20억 8천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작년 10월 네. 이제 거래였는데 20억 8천에서 54억이 된 거예요. 아까 제가 중개사님 축하드린다고 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축하받을 축하드립니다. 따로 계셨네요. 네. 이게 뭐 실물자산 투자로 주거용 부동산이 뭐 가치가 있냐 없냐 할 게 없는 게 그중에서도 지금 수익률을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일반 다른 아파트들보다 훨씬 높은 수익률을 그렇죠. 거두지 않았나. 네. 여기는 뭐 우리가 비싼 놈이 뭐 하여튼 네. 여기는 똘똘한 한 채였죠. 정말 진정한 똘똘한 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수익률이 거의 170%에 육박한 수익률. 네. 실제적으로는 레버리지까지 활용했으면 수익률은 어마어마할 오, 것 같아요. 그렇죠. 1000%를 넘어가신 분이 네. 예사롭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여튼 우리 뭐 양도 차익에 대해서 양도세도 많이 내셨을 건데 시의 발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자, 사료팀이 해보니까 지금 펜트하우스라는 게 아무래도 거주하시는 분도 수가 적고 또 워낙 고가니까 또 프라이빗한 느낌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 자료 조사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죠? 맞아요. 네. 프라이빗한 부분들이 좀 있었고 네. 쉽지가 않았습니다. 저희도 이런 세대들 안에 들어가서 좀 보여드리고도 싶고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도 드리고 싶은데 뭐 아까 아시겠지만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정부에서 헌병이 어디 그렇죠. 갑니까? 이런 저 같은 애들은 근처도 못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펜트하우스를 가지고 계시거나 아니면 좀 이런 부분들 좀 보여드리고 싶다는 분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달려가서 많은 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동네별로 뭐 특별하거나 좀 중요한 뭐 부동산 이슈나 아니면 뉴스 같은 것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시면 저희가 또 달려가서 한번 같이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얘기도 나눠보고 이런 네.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대구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또 스피커로서 하나 역할을 하는 거니까요. 네. 언제든 궁금하신 거나 또 이런 부분들 알아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좀 파헤쳐줬으면 좋겠다. 네. 이런 부분들을 제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 cucaracha ya no puede caminar porque le falta, porque no tiene dinero para gastar. The little cockroach, the little cockroach. I saw him just the other day. I like him best when he takes his things and he gets his friends and moves away.